티키타카 생활의 발견. 바쁘디 바쁜 현대사회 10분간의 쓸모있는 수다 스브스 프리미엄 팟캐스트 티키타카입니다. 저는 정은 기자고요. 덕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생활의 발견 시간, 일상생활 속에 쓸모있는 정보들 쏙쏙 골라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 가져왔습니까?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죠? 식사량을 조절하지 않아도 체중을 줄일 수 있는 신약을 개발했다는 건데요. 심지어 우리 정부 산하에 있는 연구팀이 그 주인공이라서 더 화제가 되고 있고 또 관련 기업 주가도 연일 상한가에 오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 비만 인구가 10억이라고 하는데 이들한테 아주 새로운 희망으로 과감하게 등장한 거죠. 다이어트 약 시장에 대한 수요는 끊이지 않고 있는데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꼭 알고 가야 할 점은 없는지 알차게 준비해봤습니다. 식사량을 조절하지 않아도 체중을 줄일 수 있다. 네. 마법의 약인 것 같은데 어떤 연구 결과가 나온 거죠? 과기부 산하에 기초과학연구원이라고 기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연구팀이 지난 1일 날 이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먼저 신체 원리 하나를 좀 알고 가야 되는데 공복감과 체내 에너지 균형, 이거는 뇌에 있는 측시상하부라는 곳에서 관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살을 빼려고 굶잖아요. 그러면 지방 조직에서 이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 렙틴이라는 게 분비량이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이 측시상하부가 원래는 렙틴 때문에 억제받던 그 식욕을 높이는 물질 유로펩타이드 Y라는 게 있는데 이것의 분비량을 이제 늘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몸의 균형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 빼려고 밥을 안 먹어도 이게 바로 뭐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빠지거나 그러지 않는 거죠. 근데 다만 지방대사 조절이 그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어떤 과정으로 되는지 이거는 그간 밝혀지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연구팀에서 아까 제가 측시상하부 뇌에 있는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억제성 신경물질을 발현시키는 가브라5라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가브라5. 네, 이게 뭐냐? 그러니까 비만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는데 이 가브라5를 활성화해봤어요. 그러니까 지방 조직을 태우면서 몸무게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체중 조절 스위치였던 거예요. 가브라5를 활성화하면 지방을 태울 수 있다. 그렇죠. 이 원리를 적용한 그럼 약이 나온 건가요? 네, 그게 KDS-2010이라는 이름의 신약이 사실 예전에 있었어요. 네. 이게 2019년부터 있었는데 원래는 치매 치료를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추가로 연구하는 과정에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기능도 확인이 된 거고요. 아직 정식 의약품은 아닙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부작용 여부 살펴보는 임상 1상이 지금 진행 중이고 내년부터는 진짜로 이 체중 감량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는 임상 2상 일단 예정이 돼 있습니다. 다만 임상 과정에서 사실 그간 꼬꾸라졌던 수많은 약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언제 출시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실제 출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뭐 장담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그렇지만 이 연구 결과가 세계 3대 학술지 네이처의 자매지에 실렸단 말이에요. 네. 그만큼 기대가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지켜봐야겠지만 기대를 거둘 순 없네요. 네. 다이어트 약하면 사실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먹었다고 해서 네. 화제가 됐던 그런 약 있지 않았나요? 맞아요. 이게 그 덴마크에서 만들고 있는 위고비라는 주사약이거든요. 위고비. 네. 그러니까 이게 일론 머스크가 이 약으로 올해 체중을 14kg 감량했다고 와. 밝히면서 화제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한 달 기준에 180만 원이나 하거든요. 그런데도 전 세계적으로 품귀 현상까지 빚어질 정도로 지금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고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 약을 만드는 그 제약사, 네. 그 기업이 지금 루이비통을 제치고 유럽 시총 1위로 등극을 한 와. 상황이고 이 벌어들이는 외화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덴마크 통화 가치가 높아지는 바람에 기준금리를 낮게 유지해야 하는 상황까지 만들어졌다고 해요. 와, 한 나라를 들썩들썩하게 할 정도의 인기네요, 위고비가. 우리나라에도 나왔나요, 이게? 구할 수 있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4월에 식약처 허가는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인 비만 환자 치료용으로 통과는 돼 있는데 그 제조사에서 아직 추가로 출시할 나라를 발표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에도 이번에 나오게 될지 관심이 좀 모이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약 단가 자체가 워낙 높아서 한 달에 180만 원. 네. 부자약이다 뭐 이런 비판을 함께 받는 측면도 있고요. 뭐 신약 개발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이어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연구팀에서 내놓은 것만큼이나 지금 기대를 모으는 게 두 가지가 더 있는데
하나가 오포글리프론이라는 거고 네. 다른 하나는 리타트 루타이드. 이름이 참 어려운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최근 제가 급부상했다고 했던 뭐 위고비나 뭐 마운자로라는 약도 있는데 이거 둘 다 주사제예요. 그러니까 복용이 쉽지가 않죠, 사실. 네네. 예. 근데 이제 오포글리프론이라는 이 약은 알약으로 일단 돼 있고요. 그리고 가격도 훨씬 저렴하게 나올 걸로 예상이 돼서 기대를 좀 받고 있고, 그다음에 리타트 루타이드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지금 기존 약들보다 훨씬 높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존 약들로도 10% 정도의 사람들은 효과를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통상적으로. 근데 이 약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체중 감량에 성공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이 두 약들은 임상 2상을 통과를 했고 이미 3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이어트 약 시장이 사실 정말 날이 갈수록 커가는 기대주잖아요. 그런데 주의해야 할 점이 되게 많은데 마약류 이야기를 특히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 드렸던 것들 말고도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다이어트 약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 뭐 검색만 해봐도 바로 나올 텐데 네. 근데 이 중에서도 중독성 문제 때문에 마약류로 지정된 것들이 꽤 돼요. 그러니까 성분으로는 제가 뭐 쭉 말씀드리면 펜터민, 뭐 펜디메트라진, 마진돌 이런 것들이 있고 상품명으로는 아디펙스, 프링, 휴터민 뭐 이런 것들이 여기 해당을 하거든요. 근데 그 모약을 본따서 뭐 나비약, 뼈다귀약, 리본약 네. 뭐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요. 뉴스엔 이렇게 많이 나왔었죠. 네, 그렇죠. 식약처에서 그래서 뭐 처방과 투약 과정을 계속 까다롭게 만들고 있는데 또 이걸 피해서 뭐 SNS 같은 데서 불법으로 재판매하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라서 문제가 좀 심각하긴 합니다. 마약류로 분류해서 이제 관리를 엄격하게 한다. 이게 인체에 나쁘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약들이 우리 몸에서 도파민 분비를 극단적으로 늘려서 그러니까 신진대사를 좀 높이고 포만감을 주는 방식으로 작용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관리 없이 오남용을 하면 의존성이 아주 높아져서 중독자 상태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 의지로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복용을 해서 쓰러지고 응급실로 실려오는 경우도 적지 않게 나온다고 해요. 다이어트 약이 뭐 비만 치료용이라면 괜찮겠지만 사실 올바른 접근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죠. 일단 뭐 안전검증을 마친 처방 기준을 따르는 게 가장 좋죠. 그러니까 병원에서 정식으로 진단을 받고 약 처방을 받으면은 4주 이하, 그러니까 한 달까지 원래 복용하는 게 단기 복용이 원칙이에요. 그리고 이제 불가피한 경우에는 장기 처방 받더라도 석 달을 넘기지 않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은 이 약들을 너무 오래 복용하면 뭐 조울증, 피해망상, 환청 이런 질병이 진짜로 생길 수가 있고 또 약에 너무 의존하면 오히려 살찌는 체질로 바뀌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다이어트 약이 아니라 비만을 치료하기 위한 식욕 억제제, 치료제로 봐야 한다고 좀 강조를 합니다. 네, 지금까지 다이어트 약에 대해서 그리고 그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소중한 10분 여기까지 들어주셨다면 투자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덕현 기자도 감사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쓸모있는 정보 가져올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